하루가 끝나고 나서 오늘 뭐 했지?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저는 그게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루가 뭔지 몰라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에 이상적인 하루를 처음부터 직접 짜볼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여기 종이에 길다란 띠그래프 같은 이 막대를 그려왔어요. 이건 그냥 뭐 자를 대지 않고 손으로 편하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처럼 선으로만 나타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미리 계산해서 칸을 나누어 놓았는데 취침 시간은 뺐어요. 잠자는 시간은 빼고 제가 깨어있는 시간부터 잠들기 직전 시간까지만 계산해서 이렇게 칸을 나눴습니다. 먼저 시간을 써볼게요. 저는 일단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정해놨어요. 가족 생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또 다음날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밤 11시에는 잠을 자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만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바쁜데요.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이때는 저희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몸이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이 처음에 욕심에 앞서가지고 아침 20분 요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5분 스트레칭 아니면 침대 스트레칭 이렇게 엄청 쉬운 게 있어요. 이런 것들로 몸을 풀어가는 게 지속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침부터 나는 요가 30분, 아침 운동 30분 해버리면 지속력에서 이게 차이가 났어요. 스트레칭을 한 뒤엔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식사 준비에 크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제가 전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아침 식사 및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때 저랑 남편이 식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나 식사를 합니다. 7시, 8시에 제가 집안일을 가장 바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기를 돌리는 일도 이때 하고요. 그리고 집에 고양이 2마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화장실 청소 이것도 이때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 사냥놀이를 저녁에 하지 않고 아침에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고양이 사냥놀이를 할 그 에너지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사냥놀이를 아침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7시에서 8시 사이에 1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좀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8시, 9시에 이제 이 사이에는 휴식을 취하고요. 이제 말이 휴식이지 이제 아이들 약간 등교 준비를 할 때 좀 도와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 산책을 해요. 집 앞에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아침에 2바퀴 정도는 걸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하루 종일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몸을 쓸 일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걸을 일이 없고 서서 일할 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산책 시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고정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해야겠죠? 이 오전은 3시간 정도를 블럭타임처럼 오전 업무 시간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오후로 갈수록 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편이라서 이 오전 3시간에 그 집중력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좀 머리를 많이 쓸 수 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글쓰기 모임 회원분들 쓰신 글들을 읽고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관련 공부를 이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는 일을 오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가 넘칠 때 머리도 두뇌 회전도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오후가 되는데 저는 12시와 2시 이 2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잡아놔요. 이때 이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이때 밀려있는 뉴스레터를 읽기도 합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뉴스레터의 특성상 글감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보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발송을 하지만 제가 구독하고 있는 뉴스레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송을 하고 또 많은 경우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면 분명히 오늘 읽은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또 메일함이 차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이때 점심시간에 몰아서 읽고요. 그리고 이때 이메일 함도 정리하면서 비우기도 합니다. 자, 2시가 되면 이때는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도 일을 해야겠죠? 오후 업무 블록이 이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다른 SNS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오후에 하고 있어요. 유튜브 작업도 이때 하고 또 기타 인스타나 블로그 등 SNS 게시물이나 포스팅을 이때 올리고요. 기록과 관련된 템플릿이나 워크북 작업을 이때 합니다. 이제 오전에는 에너지가 많지만 오후 이 시간대에 제 특징은 몰입력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기록으로 체크해 가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한 번에 오래 할 수 있는 작업을 이 시간대에 좀 몰아 넣었습니다. 이제 5시부터 6시까지는 다시 이제 주부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몰아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장을 봐요. 의도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건 아니지만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고 그 옛날 냉장고예요. 문이 냉동실 하나, 냉장실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식재료를 조금씩만 사서 두거든요. 그래서 매일 3-4끼 정도 계획을 해서 그 끼니만 만들 수 있게 식재료를 매일 장을 봐와서 이제 냉장고에 넣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 보는 시간이 저는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6시 이때 장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허리도 좀 펴주고 약간 스트레칭의 개념, 그리고 환기의 개념이에요. 장을 보고 와서 이때는 이제 저녁 식사 준비.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때라서 좀 이것저것 반찬의 가짓수를 좀 늘려서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그 식사 준비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좀 더 일찍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만들어 놓은 저녁 식사를 이제 이때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때 이제 기타 저녁 식사 설거지 기타 음식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하는 일 등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시간대에 많이 하고요. 이제 저녁 시간대죠. 이때 이제 저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인데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를 정말 몽땅 써요. 그리고 제가 직장은 안 다니지만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휴식과 일이 구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저 이때 자버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놓은 이때 11시에 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넘겨서 새벽 1시에 자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이상적인 하루를 계획하는 이유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틀이 정해져 있으면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지장을 받지 않거든요. 7시부터 8시 때까지는 이제 집안 살림을 2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때는 좀 쉬어야죠. 근데 쉰다고 이때 제가 해보니까 그냥 누워서 쉬어버리면 그냥 자요. 그래서 절대 누워서 쉬지 않고 반드시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한 뒤에는 제가 밀리의 서재를 가입해서 그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때 미리 저장해 놓은 이북을 이때 읽고요. 이북도 뉴스레터 같이 이렇게 저장만 해두고 읽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이 아니지만 이 8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이 이제 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 타임. 이때 블랙 저널 기록도 하고요. 기타 노트들의 기록도 이때 합니다. 원래는 자기 전에 이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기록을 내일 하자. 하루 정도는 미뤄도 기억나니까 하면서 미뤄버리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록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도 하고 예전 기록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음날 계획도 세우고 이때가 이제 잔잔한 음악도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기록을 하는 고유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주로 제가 계획하고 실제로 하는 일들은 독서를 하고요.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에요. 저희 남편과 제가 책을 왕창 사두고 읽지는 않아요. 책 수집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놓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독서를 해야 이 쌓여있는 책이 소진이 되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독서를 하고 이제 휴식.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휴식. 이때 누우면 이제 가버려요. 또 이때 정해놓은 게
유튜브 시간을 이때 따로 정해놔요. 이때는 이제 기록과 관련된 유튜브 안 돼요. 그리고 생산성 관련된 유튜브 안 되고, 뭔가 배울 거리가 있는 유튜브 안 돼요. 이때는 오로지 저의 재미를 위한 유튜브 시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딱 이렇게 구분을 해둬야 나머지 일하는 시간에 다른 샛길로 새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그런 식의 스트레스 푸는 해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루 스트레스도 푸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이상적인 하루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뭐 직장인분들, 또 공무원분들,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들 또는 워킹맘들 다를 거예요. 직장인 같은 정해진 일을 하신 분들은 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딱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이 온 시간이 제가 만들면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상적인 하루를 계획하기가 오히려 힘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봐도 이제 업무가 중요한 건 알잖아요. 나를 먹여 살리고 내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업무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제 색깔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업무처럼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말고 나를 살리는 행동,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적인 하루 계획이라고 해서 오로지 생산성에만 치우쳐 있으면 나를 살리는 행동, 내 영혼을 채우는 행동, 에너지를 채우는 행동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꼭 하루에 이상적인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산책,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저에겐 빠른 걸음의 산책이 그런 행동 중에 하나고요. 이북을 읽는 시간도 책은 책이지만 이거는 이제 나를 살리는 행동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계속 쥐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위 자체가 딱히 그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 아주 중요하죠. 기록을 하면서 제 하루를 돌아보고 쓰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시간, 기록 시간, 독서 시간, 그리고 여기에 적지 않았는데 잠들기 전에 또 마무리 스트레칭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막 잠들기 전 15분 스트레칭, 뭐 잠이 잘 오는 30분 스트레칭 이런 거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몸이 제일 시원하다고 느끼는 한 2-3가지 동작을 이제 하고 잡니다. 이 정도는 매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동작도 내 몸의 에너지 그리고 정신의 에너지를 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했고요. 초록색으로 체크한 거 보니까 오전에 있고 저녁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간에는 없어서 한번 이대로 제가 하루를 살아보면서 오전과 오후 업무 블록 사이에 어떤 나를 살리는 행동을 끼워 넣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저의 하루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채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꽉 찼어요. 하지만 이거 완벽한 계획이냐고 하면 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대로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의 역할은 이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하루가 흐트러졌을 때 나 지금 여기서 벗어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랑 아는 것은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짜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일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그날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고, 그런데 종이에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좀 제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종이 그리고 펜 이것만 있으면 되고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거 보면 낙서처럼 돼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이상적인 하루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